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저는 이것이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역사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영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 발표가 됐습니다. 네. 가해자 기업은 빠지고 이제 우리 기업이 변제하는 방식인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상에 이런 문서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처음 봤죠. 본질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잖아요. 배상과 사죄인데 네. 이 둘 다 빠졌습니다. 음. 그리고 왜 우리끼리 지금 합니까?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는 고려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외교적으로 봐도 이거는 100대 0이다. 100대 0이요? 예. 뭐 반쪽짜리 합의다. 아니 합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저는 항복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합의문 보셨습니까? 이게 합의문입니까? 위안부 합의만 해도 합의문이 있었죠. 아, 2015년에요? 네. 합의문이라 하면 A와 B가 한 일이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발표에 일본이 주어로 들어가는 문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일본이 뭘 해야 된다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일본이 목적으로만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같이 논의했다. 그리고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 일본이 뭐 한다는 얘기는 하나 들었지 않죠. 이게 합의문이 아니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항복 문서에 서명한 거다. 발표한 거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입니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피해자 입장을 존중한 결과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지금까지 네. 일어난 게 뭐냐면 피해자들이 자기들 고려 안 했다고 지금 네.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할머니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 모순이 있는 거고요. 도대체 피해자 입장을 고려했다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지.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거지냐. 가해자가 돈을 주고 가해자가 사과해야 되는데 왜 우리 기업이 내는 거예요. 이런 문제 자체가 앞뒤가 성립하지 않고요. 그리고 공동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고 그랬는데 네. 저는 일방적 이익 같은데요. 어디에? 그러니까 우리 이익이 여기 어디 있냐고요. 일본의 이익이라고요? 일본의 이익이죠. 그러니까 공동 이익이 아니라 일방의 이익 또는 일본의 이익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미래 발전에 부합한다 그랬는데 이건 과거로 후퇴되는 거잖아요. 일본의 사죄를 받아들이는 것에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일본은 책임을 지지는 않아요. 아, 뒤집을 게 없다는 뒤집을 거예요? 게 없는 거예요. 아. 뒤집을 게 없으니 나중에 이거 어떻게 뒤집을 거예요? 합의문이 없으니까. 합의문이 없으니까. 아. 이게 우리 지금 문제 중에 앞으로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뭘 얻어냈는지, 무슨 외교를 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 외교 흔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유엔에서도 강제동원 자체를 네, 인정하지 그렇습니다. 않았더라고요, 1월에. 아니 그런데 정부는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라고 입장을 내어놓고 있는데 외교 전문가시니까 한일 이웃 나라 네. 관계 개선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저 그거 반대한 예, 적도 없고요. 미래지향적 네, 네. 필요한 네. 덕목이잖아요. 그러면 예. 그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을 대변해야 되고 일본 국민을 대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피해자고 국민들이 지금 다 모욕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진정한 관계 개선이 되냐고요. 오히려 미래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어떤 합의이고 어떤 관계 개선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단추를 잘못 끼웠다. 해법 안에 또 담긴 내용 중에 보니까 한국과 일본의 경제단체가 미래 청년 기금을 공동 조성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안이 담겨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하의 꼼수죠. 꼼수다. 꼼수요? 네. 왜냐? 아까 제가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거를 배상금을 주지 않고 장학금을 준다. 이 말은 뭐냐면 일본은 이거는 강제동원을 인정하는 돈이 아니야. 그렇죠? 아, 별개 돈이다? 장학금을 준다. 네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본도 호응 조치를 한 거다. 아. 이래 따로 노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같이 하는 사업인데도 네. 따로 해석을 그렇죠. 한다. 일본은 책임을 안 지고 우리는 그걸 포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네. 국익, 네. 실리 외교.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가치거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외교는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실리 국익을 위해서는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숙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외교잖아요. 주고받는 거 그렇죠. 주고받는 아니겠습니까?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실리는 없는지 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오늘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네. 그다음에 기업들이 원해서 네. 이걸 자기가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했다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일 관계 물론 좋으면 경제적으로 유리한 건 맞는데 그만큼 절박하냐? 우리가 모든 걸 내줄 만큼 뭔가 대단한 경제적 성과가 있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수출 규제 있잖아요. 수출 반도체. 네. 실제로 강제 동원 때문에 당한 거 아닙니까? 네. 일본은 네. 부인하고 사실상 있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첨단 기술이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그것을 국산화시켰고 그다음에 다변화시키는 계기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미 한국에 대한 제재로서의 효과를 상실했는데 그거를 빼주는 것이 우리한테 무슨 실익이 됩니까? 실익이 없습니까? 없는 것보다는 낫죠. 오히려 제재보다는 낫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할 만큼의 실익인가? 전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럼 한미일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실익 받을 수 있는 부분 없으니까 관계가 좋아져서. 그래서 이렇게 빨리 할 게 아니고요. 우리도 조건을 붙이고 예. 미국한테도 마찬가지 IRA 때도 우리 그랬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때도 그랬고 지금 반도체 가지고 또 우리한테 지금 조건을 걸고 있거든요. 그 지원금은 진짜 독소 조항 많던데요. 독소 조항을 우리가 이건 안 된다고 하면서 투자를 했었어야죠. 우리 실익을 좋아하시는 실익을 예. 제가 좋아하는 실익을 하나하나 챙기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또 한일 간에 문제가 남은 게 많잖아요. 소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저희가 한번 다뤘죠. 네.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이죠.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문제. 네. 그리고 앞으로 남은 현안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좀 양보를 하는 게 많게 될까요? 정확하게 지적하셨잖아요. 좋은 관계와 미래 발전은 서로가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양보하고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외교라는 것은 51대 49의 예술이라고 얘기합니다. 51을 가져오고 49를 주고 마치 50대 50을 나눈 것과 같은 결과를 느끼게 만드는 게 외교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52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100을 일본이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0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적어도 이것만 보면 그렇지 네.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는 일본이 지금 말씀한 후쿠시마 문제든지 독도 문제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본이 그거를 한국이 이랬으니까 강제동원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그러면 한국 입장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100대 0으로 양보했으니까 이때는 너네가 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같이 해서 있잖아요. 이걸 주고 받았어야죠. 이미 줘버렸는데 일본은 줬으니까. 뭘 다시 내놓습니까? 그래도 저는 좋은 점을 좀 찾고 싶은데요. 네. 우리 정부가 배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 한밤중이었습니다. 네. 근데 환영했어요. 자, 그러면 미국하고 동맹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왜 한미를 이렇게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한미일 한미를 묶는 것은 미국의 이익이 되겠죠.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북한 말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적대적인 것에 우리가 선봉에 서서 이것이 한미일과 북중로가 되잖아요. 대결 구도가. 우리가 적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일본을 더 불러들이면서 저쪽에 저 큰 적이 두 개가 생기면 이게 안보적으로도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북중로 때문에 한미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한미일 때문에 북중로를 하고 있죠. 북중로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묶이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 불안하겠죠. 네. 그러면 또 북한이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겠죠.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중요해지겠죠. 그러면서 북중로가 단단하게 만드는 데도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한미동맹을 해야 되죠. 한일 관계 개선해야 되는데 네.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서 또 그런 성의, 호응 이런 걸 좀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일본이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장학금을 포함해서 또는 수출 규제 푸는 것을.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결코 이미 한국이 이 항복한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강제 동원에 대한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어떤 모양새를 보냐면 지난 4, 5년 동안 멈춰졌던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정상회담이 복원됐다. 3월 일본 갔다가 4월 미국 갔다가 다시 일본을 가는 3, 4, 5월이 아. 연쇄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사실 이러한 잘못된 이 발표를 돌파하기 위한 일종의 정상회담의 그 성과를 보여주는 네. 그 모양새와 포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때문에 지금 우는 사람까지 생겼는데 눈물을 좀 닦아야 됩니다. 네. 희망적인 메시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옛날에 우리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국력은 옛날에 우리의 국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네. 우리가 지지할 것은 지지하지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가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